뒤끝 남았나 물음표가 찍혀 있죠. 지금 그 글자 뒤에 두 명의 인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인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굉장히 분위기 좋은 시간을 갖던 그 모습인데 제목은 뒤끝 남았나입니다. 오늘 정부가 특사,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오늘 발표 내용 그리고 어떤 논의 내용 영상으로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219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주요 대상자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강신명, 조현오, 이철성 전 경찰청장, 조윤선, 안종범, 현기환 전 수석비서관.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예상대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습니다. 오늘 확정된 거죠. 그런데 앞서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반대 입장을 냈죠. 그리고 친한계 정치인들도 잇따라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속에서 오늘 복권이 확정이 된 거군요. 그렇다면 오늘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좀 존중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부정하기는커녕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면이나 복권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계산이나 노림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과연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별로 올바라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친한계 인사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게 올바른 거냐? 뭔가 정치적인 노림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느냐라고 얘기했고요. 앞서서 한동훈 대표 표정 보면 아무리 봐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공감이라는 얘기를 꺼내놨죠.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죠.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은 않겠다. 그리고 또 질문을 받죠. 대통령 고유 권한 존중한다는 뜻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뭐가 남아 있는데 지금. 예.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네. 한동훈 대표 뒤끝이 많이 남은 걸로 보이십니까? 이거 그리고 국민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누굴 향해서 한 말 같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뒤끝이라고 표현하던데 예. 정확하게는 권력투쟁의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뒤끝이 아니라 이제 그럼 앞끝입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이게 지금 본질은 예. 소위 용산과의 차별화 그리고 소위 주도권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웬만하면 예. 여당의 인사들이 대통령의 소위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토를 안 답니다. 그동안 사실은 별다른 얘기들이 없어서 역대 정부를 봐도 그렇죠. 그렇게 단 한 얘기하지 번도 않았어요. 이렇게 대놓고 예. 소위 말하는 난 반대일세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정책위 의장 갈등을 둘러싸고 용산 회동까지 하면서 예. 이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고비를 넘겼나 싶었는데 또다시 나오는 거는 앞으로 무슨 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거다. 자, 차별화하고 주도권 경쟁이 합쳐지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권력투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했던 대로 지금 소위 당정 갈등이라고 하는 게 용산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런 갈등은 계속 치고받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공감 어려운 분,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 많을 듯하다. 이거는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력을 복권해 주는 게 맞냐? 이게 사실은 일관성을 이루는 얘기거든요. 국정원 댓글에 관련된 인사들이나 국정농단과 관련된 인사들의 복권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비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 인사에 관련해서 지금 이 쓴소리를 내놓은 거는 보수에 대한 소구력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보수에 대한 소구력의 최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는데 예. 지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와 주도권 경쟁을 한다는 것은 보수에서의 소구력을 앞으로 내 쪽으로 끌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윤주진 퍼블리스코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박찬욱 교수님 이거 뒷끝 아니다. 이거 서막이 열린 거다라고 해석과 함께 지금 이거 보수 일각에서도 이 김경수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그쪽을 향해서 지금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 같은데 보고를 받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바라보는 그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으로 이미 당선이 된 사람으로서 예. 국민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어떤 통합의 과제가 있다면 예. 한동훈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되고 다음 대선에 이 국민의힘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각자가 누구에게 소구할 것이냐는 다르다는 말씀, 이 교수님 말씀에 저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을 벗어나야만 비로소 독립된 정치 주자로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 때는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소재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여야가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여당 예. 대표가.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여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소신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난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 예. 나는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후계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치적인 기회의 무대로 전 삼았다고 봅니다. 그 기회를 지금 잘 활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한동훈 윤석열은 더 이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구나. 각각 따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서막이 열렸다. 지금 각각 보는 곳이 다른데 뭔가 기대감을 유발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또 그러기만 해봐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우선 첫 번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만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국 이슈를 좀 잡아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좀 정치적으로 흔들리거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선은 유지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하나의 전가의 보도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럴 거다. 이런 전망인데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한테 뭐가 있죠?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죠. 뭔가 좀 충돌하고 있는데 앞서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현실은 여당에서 반발과 분열이 일고 있다. 이거 정치적 계산 노림수로 하는 사면 복권 이게 합당한 겁니까? 올바른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반면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복권 반대하는 한동훈 이해 안 된다. 이거 딱 보니까 위기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걸고 넘어지는 정치하겠군요 지금.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상황을요. 정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는 일단락이 됐어요. 일단은 매듭이 젖었으니까. 근데 이거 갈등 기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이게? 아니요, 저는 갈등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럼 한동훈 대표가 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해봤을 때 지나친 원칙주의자인가? 근데 아까 다른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칙주의자라고 하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원칙에 대해서 다른 친한계 의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평소에도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해왔는데
아까 다른 평론가가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그렇다면은 뭐 조윤선 전 장관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은 국힘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원칙을 또 갖고 있다면 작년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되고요. 올 초에 있었던 사면 때 지금 그 경남 사천에서 당선된 서천호 그 원세훈 국정원장 그 댓글 사건 때 국정원 제2차장을 했던 분을 사면 복권시켜서 출마시켜서 당선까지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런 행보를 보인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지금 정치의 방향을 보수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감대,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보수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보수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 사실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명이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이나 이런 것들 저는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 반대를 하고 싶어도 지금 참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앞으로 그런 걸 참지 못하고 뭔가 반대 목소리를 낼 때마다 이 정도의 갈등이 생길 텐데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런 국정 운영의 뭐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패널 분들의 공통점은 이거 끝난 거 아니다. 이제 열린 건데 아주 제대로 열린 것 같다. 이거 시작이. 딱 뭐가 시작됐다. 이런 말씀들 계속 해주고 계신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토론회가 있었어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한동훈 대표 이름이 들어가는 얘기를 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기본적으로 대다수는 저는 친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보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을 일부 분류를 해서 친한이라고 하는데 친한이로 분류된 사람도 친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윤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도 친한으로 같이 오버랩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가운데 추경호도 있습니다. 추경호가 친윤이기도 하고 친한이기도 하고 친추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친윤, 친한, 친추까지 나왔어요. 근데 듣고 보면 친윤이 훨씬 크고 그 안에 소수가 친한이다. 그리고 친한 중에는 친윤도 있다. 최종 평론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는 여기서 보면은 참 추 원내대표가 딱 우리에게도 한마디로 귀에 착 따라 붙는 그런 지금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 만큼 지금 고심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 원내대표는 사실상 지금 108석의 소수야 여당을 지금 이끌고 원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사실은 등 뒤에 이제 당대표가 있는데 이 당대표가 지금 사실 추 원내대표가 화학적 결합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본인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동훈 대표 체제가 구축이 됐고 63%의 지지로 한동훈 호가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담아 출발을 했는데 예. 이게 영 속도가 안 붙는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뒤에 있는 용산과의 관계 설정과 거리가 애매한 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동훈 원팀이기도 하고 그 윤석열 원팀이기도 하니까 예. 너무 흔들지 마라. 한동훈 대표에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봐요. 너무 흔들지 마라. 저는 왜 이 얘기를 했냐고 좀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정점식 의장을 정책직 의장을 교체할 때도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걸리면서 진통과 파열음이 있었어요. 예. 좀 약간 거칠었죠. 그 나가는 과정이.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사면 복권 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예. 없었던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러잖아요. 아니 수류탄을 적진에 던졌는데 이게 아군 진영에서 터져버렸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류탄 누가 잘못 던졌습니까? 대통령이 잘못 던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건건이 거칠게 부딪히다 보면은 도대체 지금 정기국회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한동훈 체제도 계속 갈 수가 없다. 그 예. 우려를 표명한 걸로 보는데 자 그럼 과연 앞으로 사안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이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당내 세력을 자기 거를 재편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이번 한두 건의 사건으로 한동훈 대표가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파열음과 어떤 거친 어떤 그 문제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하거나 물밑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거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짚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패널 네 분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곳곳에 섞어서 해주셨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당내 여전히 주류라고 꼽히는 친윤계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 관심사는 화면에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두 건이 잇따라 있었죠. 정책위 의장 교체 사태, 정정십 전 의장 자진 사퇴를 일단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오늘 뭐 대통령의 재가로 일단락이 됐어요.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 친윤계 인사가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점식, 김경수 문제로 지금 친윤계는 부글부글하고 있다. 당정 갈등 반복되면 한동훈의 힘이 빠질 테니 기다리겠다라는 분위기다. 기다리면 힘이 빠질 거다. 싸워봐야 누구 힘 빠지나 한번 보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여차하면 나설 거다.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한 분위기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윤주진 대표? 예. 친윤계가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말까지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불거지면 친윤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지 아직 한 달도 사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 당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비판하기에는 매우 여론상의 부담이 있죠. 근데 지금 벌써 두 번째나 한 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인기가 많고 보수 지지층의 그런 그 지지를 받는다 해도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과 맞선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죠. 당장 지금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권력에 주는 다음 대선 주자로 넘어갈 겁니다. 예. 근데 그러기엔 또 아직 대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3년 남았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예 미래 권력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기에는 여유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윤계를 비롯해서 저는 꼭 친윤이 아니더라도 예. 국민의힘에 소속된 다수의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공통된 희망일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한 희망을 만약에 깨진다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안마다 한동훈 대표를 좀 압박하는 그러한 공개적인 행동에 나설 명분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경험이 있어요. 당대표를 향해서 주류 세력이 압박을 하게 되면 당대표가 무너져 버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사퇴를 하거나 쫓겨가거나.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닌가. 계속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부터 이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또 심상치 않게 생각지도 못한 이슈에서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의 주인공은 김경수 전 지사예요. 근데 이게 엉뚱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여당으로 지금 뭔가 파열음이 퍼져버렸잖아요. 자, 이번에는 김경수 전 지사에 한번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야권 인사가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훨씬 편할 수가 있죠.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변수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김경수 지사에게 아주 혁혁한 이 도움을 주고 있다. 김경수 복권 문제로 이렇게 포커싱이 되고 회자가 되고 때로는 이제 대립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김경수 복권이라는 5글자로 다 초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예열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예열을 시켜줬다. 자꾸 저런 얘기를 꺼내놔서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았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